홍콩 한국방송 채널K 뉴스입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홍콩을 방문하는 단체 관광객들이 황색 코드로도 식당과 일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 PCR 검사가 인후 면봉 검사로 간소화됐습니다.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에 이어서 홍콩 금리 역시 줄줄이 인상됐습니다. 가계부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콩 주택가격이 2016년 이후 최대 하락을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평생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홍콩을 방문하는 단체 관광객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될 전망입니다. 입국 후 사흘간 주어지는 황색 코드로도 오션파크와 디즈니랜드를 비롯해 박물관, 사원 등 지정된 관광 명소에 입장할 수 있고요. 특정 식당 내에서도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단기 체류 여행자의 경우 PCR 검사를 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매일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전 등록된 여행사에 한해서 가이드를 동반한 그룹의 여행 일정을 미리 등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관광객들은 리브홈 세이프 액과 백신 패스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행 중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관광객의 경우 검역을 위해 호텔에 머물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부터 PCR 검사 검체를 수집하는 절차가 인후 면봉 검사로 간소화됐습니다. 정부 커뮤니티 센터, 임시 검체 수거소, 공항 내 입국 검사소에서 검체를 수집하는 방법을 기존 비강 인후 결합 면봉 샘플에서 인후 면봉 샘플로만 대신하는 건데요. 정부는 검체 수거 절차와 검사 과정 전반을 간소화하겠다는 의도지만 일각에서는 인후 검사만으로는 정확도가 68%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자가부담 PCR 검사의 경우는 기존 방식인 비강인후 검사로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홍콩금융관리국은 미국 연준의 이단 금리 인상,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 이후 성명을 통해 홍콩의 기준금리 또한 0.75%포인트 상승한 4.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08년 3월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HSBC, 항생은행 등 홍콩 주요 은행들 역시 일제히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HSBC는 지난 9월보다도 인상폭을 더 키웠고 스탠다드 차타드와 뱅크 오브 이스트아시아의 우대 금리는 5.625%로 주요 은행 중 가장 높아졌습니다. 은행 간 1개월짜리 위안화 대출금리인 하이보와 연동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전체 모기지의 96%를 넘는 상황에서 이 하이보 금리 또한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출금리가 일제히 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같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해 홍콩 부동산 시장 침체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센터라인이 집계하는 기존 주택가격 지수에 따르면 10월 30일 기준 홍콩 기존 주택가격은 전주 대비 2% 하락하며 2016년 3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지수상으로는 2021년 대비 14% 급감한 겁니다. 글로벌 초저금리 기조 속에서 홍콩 부동산은 수년간 급등세를 이어오며 2003년 저점 기준으로 지난해 500% 넘게 고점을 찍기도 했는데요. 대출금리 상승, 경기 침체, 거주민들의 홍콩 이탈 현상이 부동산 가격을 부추겼다는 분석입니다. 신규 주택 판매 또한 평년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며 2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공실률을 줄이기 위한 추가 할인율이 제시될 가능성도 보입니다. 고드만삭스는 2023년도까지 주거용 부동산의 가치가 최대 3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홍콩 정부가 범국가 차원의 과감한 금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성인이 돼도 평생 합법적으로 담배 구입을 못하는 법안과 함께 담배 광고 금지, 담배세 인상에 이어서 전자담배 불법화 추진에 관한 법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헨리통 홍콩 흡연 및 건강위원회 회장은 흡연의 유해성을 강조하며 젊은 세대들을 흡연으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홍콩의 흡연율은 9.5%였고 정부는 이보다 낮은 7.8%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홍콩 건강국은 전략 검토와 여론 수렴을 통해 내년 초 해당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동일한 법안을 추진 중인 뉴질랜드는 2023년 법안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내 점심시간 우리 학생들이 칸막이 없이 한결 자유롭게 식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국은 종일 대면 수업이 재개됨에 따라 학생들이 환기가 잘 되는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일정 공간 내 학생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서 점심시간 연장까지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식사하는가 하면 책상 위 투명 칸막이로 서로 간 거리를 유지해 왔는데요. 새로운 조치에 따라 이 같은 규제 사항은 모두 철회되는 대신 개인 도시락 사용과 학생 간 일정 거리 유지 규정은 계속해서 준수해야 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해외 노동자를 대상으로 발급된 취업 비자 건수가 약 3분의 2로 감소했습니다. 올 상반기 약 5,700건의 신청이 승인된 걸로 봐서 올해 역시 저조한 수준은 계속될 전망인데요. 장기 격리를 감수해야 하는 중국 본토 노동자들에게도 홍콩의 매력이 감소했다는 분석입니다. 2021년 기준 본토에서 유입된 인력은 약 9,000명, 2019년보다 35% 급감한 수준이었습니다. 존리 행정장관은 정책연설에서 이 같은 인재 유출 현상에 대응해 향후 해외 인재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서 한인 소식입니다.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코인 홍콩 지부가 18명의 선발 장학생들에게 각 3천 홍콩 달러의 장학금과 장학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총 5만 4천 홍콩 달러에 달하는 이번 장학금, 홍콩 한인회로부터 1만 홍콩 달러를 후원받았고요. 코인 회원들뿐만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후원자들의 동참에 힘입어 성공적인 모금이 가능했습니다. 코인 측은 유학 중인 한인 학생들 상당수가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지만 학교별 방침에 달라 월별 개인 부담금이 5천에서 7천 홍콩 달러에 달한다며 팬데믹 시기에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격려해주고자 장학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HKGNA가 주최한 사랑과 기쁨의 축하 콘서트가 지난 3일 홍콩 시티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가을을 장식하는 첫 음악회답게 사랑이 가득한 부부 음악인들이 무대를 꾸몄는데요. HKGNA 국제음악 콩쿠르 지난해 대상 수상자인 피아니스트 앤슨 웡의 연주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와 그룹 미러의 콩토가 함께하는 2022 HKGNA 뮤직 페스티벌은 오는 18일부터 사흘간 서구룡 문화지구에서의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홍콩 한국국제학교가 지난달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다양한 교육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독도의 날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고 독도 수호 의지를 세계 각국에 알리기 위해 제정된 날인데요. 바른 역사인식을 토대로 독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을 시작으로 독도는 우리 땅 포스터를 한글과 영어로 만들어 교내에 게시하는가 하면 독도 사랑 필통 만들기 활동을 통해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도 의미 있는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또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 맞춰 플래시몹을 펼치며 독도 사랑을 몸소 실천해보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 미사가 내일 저녁 7시 30분에 열립니다. 이번 추모 미사는 비신자들의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때에 따라 구름이 약간 끼겠지만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북동 몬순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다음 한 주 평균 최저기온은 21.5도, 평균 최고기온은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홍콩 한국방송 채널K였습니다. 고맙습니다.